상궁, 어마마마는 언제 오시옵니까? 융은 어마마마가 보고 싶사옵니다. 저하! 이 궁궐바닥에서 그 입 요사스럽게 놀리시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옵니다. 전하와 대비마마께서 들으시면 저하마저 사가로 내쫓기실 것이옵니다. 어미 딸인 이제 세상에 없으니 당장 잊음없소서. 이 상궁이 달달한 깎아와 꿀물을 드릴 터이니 뚝 그치시옵소. 여러분, 방금 이 기괴하고 끔찍한 장면 보셨습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벌벌 떠는 3살배기 핏덩이의 입을 틀어막고 깎아줄 테니 엄마는 잊으라며 협박과 회유를 섞어대는 저 궁녀의 소름 돋는 모습 말입니다. 이는 마치 아동학대에 가까운 가스라이팅 현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훗날 조선 팔도를 핏빛 도축장으로 만들어버린 역대급 미치광이 폭군, 연산군이 궁궐 안에서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일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패비 윤씨 일부에서 연산군의 어미 패비 윤씨가 사약을 들이키고 그 억울함에 피를 토해낸 그 섬뜩한 명주수건을 친정어머니에게 남기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핏빛 저주가 궁궐 밖 낡은 장문 속에서 째깍째깍 시한폭탄처럼 타이머를 돌리고 있을 때 정작 그 저주의 칼날을 물려받아 휘둘러야 할 아들 연산군은 궁궐 안에서 저렇게 속이 텅텅 빈 깡통처럼 철저하게 사육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흔히들 연산군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다고들 생각합니다. 어미의 그 독한 피를 물려받아서 애초에 싹수가 노랬다고, 유전자가 문제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까놓고 말해서 세상의 이맛박에 나 폭군이요 하고 바코드 찍고 태어나는 갓난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유전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괴물은 태어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 억눌린 심리에 의해 철저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 조선왕조심록에서는 이 불쌍하고도 끔찍한 소년 융이 어떻게 그 음습하고 끈적한 궁궐 정치판 속에서 희대의 살인마로 길러졌는지 그 진짜 기원을 아주 집요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친엄마는 쫓겨나서 사약을 마셨지 아버지 성종은 밤낮으로 국정돌보랴 후궁들 만나랴 코빼기도 안 보이지. 호랑이 같은 할머니 인수대비는 툭하면 회초리 들고 눈을 부라리지.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히는 조선판 헬조선 스카이캐슬 한복판에 이 어린 핏덩이가 덜렁 혼자 버려진 겁니다. 특히 오늘 아주 각 잡고 까발려 볼 대목은 바로 방금 전 재연 장면처럼 젖먹이 융을 직접 품에 안고 키웠던 궁녀들의 소름 돋는 멘탈 조작 수법입니다. 엄마의 품이 가장 필요했던 그 골든타임에 텅 빈 아이의 가슴 속으로 이 아줌마들이 도대체 무슨 썩어빠진 독약을 들이부었는지, 그리고 훗날 배달된 피 묻은 적삼 한 장이 어떻게 그 위태롭게 버티던 멘탈의 댐을 와장창 박살내버렸는지, 지금부터 그 아슬아슬하고 미쳐버린 연산군의 무의식 속으로 안전벨트 꽉 매시고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많고 다이다. 패비 윤씨가 궁에서 쫓겨났을 때 연산군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한창 엄마 품을 파고들며 애착을 형성해야 할 골든타임에 그야말로 생이별을 당한 거죠.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어서 정현왕후를 새엄마로 데려왔고 고란에 이 어린 금쪽이를 진심으로 안아줄 진짜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이를 누가 키웠느냐? 바로 아이의 수발을 드는 보모 상궁들과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 엄숙의 정소영 등의 수하에 있던 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엄마를 내쫓고 그 자리를 꿰찬 후궁 세력들이 세자를 사랑으로 훈육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자의 멘탈을 아주 교묘하고 악랄하게 붕괴시키는 가스라이팅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야사와 궁궐비사에 따르면 이 궁녀들은 밤마다 세자의 귀에 대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저주의 말을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저하를 낳아준 친어미는 아주 무섭고 표독스러운 요부였사옵니다. 주상 전하의 용안에 피를 낸 천하의 몇출 죄인이지요. 저하는 절대 그 피를 닮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궐안에 모두가 저하의 핏줄을 더렵다 손가락질하고 있사옵니다. 오직 소인들만이 저하를 불쌍히 여겨 곁을 지키는 것이옵니다. 아니다. 내 어마마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최악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싹트기도 전인 어린아이에게 너를 낳아준 엄마는 괴물이고 네 몸속엔 그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자기 혐오감을 강제로 주입한 겁니다. 프로이트 이론으로 보면 아이의 무의식 속에 극도의 불안과 열등감을 심어놓고 오직 자신들, 즉 궁녀들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슬퍼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입에 달콤한 엿을 쑤셔넣거나 궁녀들과의 노름, 잔인한 사냥 같은 강렬하고 말초적인 크락을 던져주며 입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속에는 친엄마에 대한 자기 혐오와 분노가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오직 자극적인 크락만 쫓는 덩치 큰 애어른, 즉 감정조절 장애자로 사육해낸 겁니다. 어릴 적 이 음습한 궁녀들이 귀에 속삭인 저주의 독약이 훗날 그가 보여준 기괴한 여성 편력과 브레이크 없는 광기에 가장 징그러운 뿌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성종과 할머니 인수대비는 이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따뜻하게 품어주었을까요? 천만에요. 이 두 사람은 연산군을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완벽한 조선의 적장자라는 기계 부품으로 취급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성종을 볼까요? 실록과 야사를 보면 성종은 아들 융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아비의 미소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너 오늘 글 공부 어디까지 했냐? 왜 왕세자의 기품이 없냐며 숨막히는 압박 면접만 해댔죠.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종이 아끼던 사슴이 세자 융의 옷과 손을 핥자 놀라고 화가 난 융이 사슴을 발로 걷어찬 적이 있습니다. 보통 아빠라면 우리 아들 놀랐니?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놈은 성군이 될 수 없다며 어린 아들을 미친 듯이 꾸짖었습니다. 자기 새끼보다 짐승을 더 챙긴 얼음장 같은 냉대. 이 사건은 연산군의 가슴에 아버지는 나를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대한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기에 할머니 인수대비는 한술 더 뜹니다. 철의 여인 인수대비는 툭하면 연산군을 불러다 놓고 피말리는 학대 수준의 교육을 시전했죠. 세자는 똑똑히 듣거라. 네 몸속에 흐르는 그 천박한 어미의 피를 씻어내려면 네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성리하게 정진해야 할 것이다. 주색 잡기는 꿈도 꾸지 말 것이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네 어미처럼 쫓겨날 줄 알 거라. 대답하지 못할까? 예, 할마마마, 명심하겠사옵니다. 소손 오직 성리학의 도리만을 따르는 바른 적장자가 되겠사옵니다. 자, 여기서 칼융의 기가 막힌 심리 분석 도구 페르소나가 등장합니다. 연산군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궁녀들이 네 엄마는 요부라고 귓가에 저주를 퍼붓고 낮에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네 어미의 더러운 피를 씻어내라며 인격 모독을 해댑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아주 두껍고 뻔뻔한 철가면을 뒤집어 쓰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나는 완벽하고 흠결 없는 조선의 최고 존엄, 도덕적인 적장자다라는 가면이었죠. 속으로는 자기를 압박하는 할머니가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밉고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미치겠는데 겉으로는 정반대로 끔찍하게 효자 노릇을 하는 반동 형성의 심리가 나타납니다. 속으로는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환장하겠는데 겉으로는 빙그레 웃으며 비위를 맞추려니 그 스트레스가 오죽박이 쳤겠습니까? 이 청년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압력밥솥이었습니다. 칙칙 폭폭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대폭발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시한폭탄이 마침내 아버지 성종이 죽고 조선의 제10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절대 권력의 옥좌 위에 떡하니 앉게 된 것입니다.
손 차갑게 등을 돌리고 할머닌 서슬퍼런 매를 들었네. 어두운 궁궐에 깊은 밤마다 숨죽여 울었던 3살 배기용 궁녀들 혀끝에 발린 독약들 가면을 쓰라며 나를 조르네. 완벽한 세자의 옷을 입어도 가슴엔 구멍난 시린 바람만 따뜻한 품 하나 바랐을 뿐인데 어마마마 그 이름 삼키며 살았네. 옥좌는 높고도 차가운데 채워도 가슴은 빈도 사냥을 나서고 술잔을 비워도 베이지 않는 너의 지독한 한 누가 이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나. 차라리 이름 없는 불꽃이었다면 어마마마 보고 싶습니다. 마침내 20살에 끓어오르는 나이로 왕관을 쓴 연산군. 그는 즉위식 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완벽하게 내 세상이다. 그동안 늙은 할망구 눈치 보느라 억눌렸던 내 짐승 같은 본능을 이제 마음껏 펼쳐보리라. 그런데 웬걸, 왕이 되면 내 맘대로 다 썰고 부수고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짜증났습니다. 아버지 성종이 생전에 왕권 견지한답시고 잔뜩 키워놓은 살인파라는 깐깐한 선비 집단이 사사건건 태클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간, 사원부, 사관원 놈들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왕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숨막히는 팩트 폭격을 해댔습니다. 전하! 매일같이 활을 쏘고 사냥을 다니시는 것을 당장 멈추시옵소서! 폭군이나 하는 짓이옵니다! 학문에 정진하시옵소서! 기생들을 공로 들이는 것은 선왕께서 물려주신 성리학의 도리에 어긋나옵니다. 제발 통촉하시옵소서. 알았소. 그놈의 통촉, 선왕, 통촉! 과인이 알아서 할 터이니 그 시끄러운 입들 좀 다물고 당장 물러가시오. 연산군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다 못해 날아갈 노릇이죠. 아니,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아니고 이 나라의 정통성 끝판왕인 적장자로 태어난 지존인데 감히 일개시나 나부랭이들이 내 밥 먹고 술 마시는 사생활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 융의 심리학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때 연산군의 무의식 밑바닥에 꾹꾹 눌러 담아뒀던 거대한 괴물, 즉 그림자가 서서히 가면의 균열을 뚫고 새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완벽한 왕세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무자비하게 억눌러왔던 짐승 같은 본능과 분노가 꼰대 신하들의 잔소리라는 마찰열과 부딪히면서 드디어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그는 엄청난 국정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퇴행 행동을 보입니다. 매일같이 짐승을 쫓아 사냐를 헤매며 칼로 목을 따고 피를 보는 사냥에 집착하고 전국 팔도에서 수백 명의 기생, 흥청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기괴한 음주감으로 헛헛한 속을 채우려 했죠. 멘탈이 털릴 때마다 어릴 적 궁녀들이 입에 물려주던 그 얄팍하고 말초적인 쾌락의 도피처로 다시 웅크리고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짐승 같은 육체적 쾌락으로 그 거대한 영혼의 결핍이 채워지겠습니까? 밑빠진 독에 소주 들이붓기였죠.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 나를 진정으로 무조건 안아줄 진짜 어머니의 부재라는 시커먼 블랙홀이 떡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묘하고도 끔찍한 타이밍에 조선 역사상 가장 교활하고 야비한 간신배 임사홍이 그 시커먼 블랙홀 속으로 점화된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툭 던져넣습니다. 재위 10년 차인 1504년 왕의 권력을 무소불위로 강화하고 저 건방진 신하들을 아예 뿌리 뽑아 박살낼 건수를 혈안이 되어 찾고 있던 간신 임사홍. 그는 패비 윤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연산군의 외할머니인 신씨를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장롱 깊숙한 곳에 꽁꽁 봉인되어 있던 그 저주의 판도라 상자, 패비 윤씨가 사약을 마시며 남긴 피 묻은 수건을 마침내 손에 넣게 되죠. 어느 깊은 밤, 은밀히 대전에 든 임사홍은 옥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연산군 앞에 납작 엎드려 그 명주 수건을 슥 밀어올립니다. 전하, 이 늙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께 바칠 물건이 있사옵니다. 이것은 전하를 낳아주신 친모이신 패비윤씨 마마께서 간악한 무리들의 모함으로 사약을 받으시던 날 피를 토하며 남기신 수건이옵니다. 무엇이라? 네 이놈, 그것이 지금 무엇이라 하였느냐? 내 어미의 피 묵은 수건이라 하였느냐? 연산군의 덜덜 떨리는 손이 그 오래된 구겨진 명주 수건을 펼칩니다. 누렇게 변색된, 그러나 그 윤곽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끔찍한 검붉은 어머니의 핏자국. 순간 연산군의 코끝으로 10여 년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가 바닥을 뒹굴며 토해냈을 그 비릿한 쇳내와 절망적인 죽음의 냄새가 훅 밀려 들어옵니다. 그가 평생을 아등바등 피눈물 흘리며 지켜왔던 완벽한 적장자라는 방어기제의 유리벽이 와장창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냥 몹쓸 병에 걸려 사가에서 앓다 죽은 것이 아니었다고. 독약을 마시고 바닥을 기며 피를 토하며 개죽음을 당했다고. 그런데 내 아비라는 자와 할머니, 그리고 저 밖에서 매일같이 공자, 맹자, 고독을 글먹이는 저 잘난 신하놈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앞에서는 뻔뻔하게 성군이 되라고 나를 위하는 척 잔소리를 해댔단 말이냐? 여러분이 만약 연산군이라면 여러분의 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이 순간에 과연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궁녀들의 비위를 맞추고 할머니의 혹독한 잣대에 숨막혀 하며 어떻게든 아버지 같은 훌륭한 왕이 되어보려 억지로 버텨왔던 그 모든 세월이 나를 뺀 온 조정이 짜고 친 완벽한 기만이자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진 겁니다. 수건에 짙게 베인 어미의 핏자국은 깊은 최면에 걸려있던 연산군의 무의식 창고에 순식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융아, 이 어미의 원수를 갚아다오. 나를 죽인 자들을 다 찢어 죽여다오. 환청과도 같은 어미의 절규가 그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겠죠. 이 순간 컴플렉스와 트라우마에 겹겹이 짓눌려 있던 상처받은 짐승은 마침내 그 무거운 목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거대한 푸죽간을 향해 통제불능의 피 묻은 이빨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멈춰진 시간 내 손에 쥐어진 한 장의 적삼 누렇게 번져간 빛빛 얼룩에 10년의 거짓이 무너져 내리네 성군이 되라며 꾸짖던 입술들 뒤에서 너미를 베어낸 칼날들 공자와 맹자의 허울을 덮어쓰고 나를 기만한 짐승은 누구인가 더 이상 쓰지 않으리 저 위선자들의 가면 이제는 끊어내리라 날 묶어둔 이 목줄 붉게 물든 이 적삼아 바닥을 뒹굴던 내 어미의 피눈물에 온 세상이 나를 속인 사기극이라면 내 기꺼이 미쳐서 춤을 추리라 조선을 붉게 물들일 괴물이 되리라 심판하리라 여러분, 임사홍이 내민 그 피 묻은 수건을 마주한 직후 연산군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가장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역전 현상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향한 맹목적이고 굶주린 사랑,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속여온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를 향한 극단적인 분노가 단숨에 융합되어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범죄 심리학의 아주 소름돋는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오랜 세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죠. 하지만 수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입을 모아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선천적인 기질이 조금 있을지언정 결국 그 인간을 끔찍한 괴물로 완성시켜 스위치를 켜는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지독한 환경과 학대라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하나 볼까요? 미국의 희대의 연쇄살인마 에드 캐퍼를 아십니까? 그는 어린 시절 친어머니의 지독한 정서적 억압과 지하실 감금 속에서 철저히 학대당하며 소름 끼치는 살인마로 사육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를 경악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나 정남규 같은 흉악범들의 과거를 파헤쳐보면 예외 없이 어린 시절의 참혹한 가정폭력과 부모의 방치가 그들의 공감 능력을 아예 싹둑 잘라버린 공통된 패턴이 나옵니다. 연산군 역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조선의 최고 존엄 왕세자였지만 그 속은 사랑 한 번 못 받아보고 궁녀들의 달콤함을 가장한 잔인한 유아 가스라이팅과 할머니의 피말리는 정서적 학대 속에서 짐승처럼 사육당한 최악의 금쪽이었던 겁니다. 어릴 적 부모가 주는 조건 없는 따뜻한 애착과 올바른 훈육이 한 인간의 건강한 영혼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의 텅 빈 결핍이 어떻게 세상을 피바다로 만드는 괴물로 자라나는지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의 절망과 한이 맺힌 피 묻은 수건을 받아든 연산군. 그는 두 손으로 그 낡고 더러운 수건을 움켜쥐고 자신의 뺨에 미친 듯이 비벼대며 짐승처럼 컥컥대고 통곡했습니다.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어머니의 채취라도 찾으려는 듯 차가운 대전 바닥을 대굴대굴 뒹굴었죠. 하지만 그 처절한 통곡의 시간이 지나고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었을 때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슬픈 고아 소년의 앳된 빛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텅 빈 동공의 자리엔 오직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도륙내겠다는 살기와 소름 끼치는 광기만이 번득이고 있었죠.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용상 옆에 세워둔 시퍼런 장검의 손잡이를 와락 움켜쥡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도륙의 밤, 선비들의 피로 강을 이룬 갑자사화의 지옥문이 마침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연산군의 시퍼런 칼끝은 과연 누구의 목을 가장 먼저 겨누었을까요? 어머니를 죽인 진짜 배후, 철의 여인 할머니 인수대비와의 마지막 패륜적 결전은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 조선왕조심록 대망의 제3부에서 그 광란의 핏빛 폭주와 갑자사화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산군은 그저 유전자가 잘못된 미치광이 폭군일까요? 아니면 어른들의 억압과 가스라이팅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비극의 괴물일까요? 여러분의 찰진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묻혀있던 심리의 역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팩트 이면의 끈적한 마음을 추적하는 조선왕조심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